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예,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특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 조세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셨어요. 생산자가 제품을 1,000원에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도매상한테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도매상이 그거를 1,000원에 사가지고 2,000원에 소매상한테 팔 때 도매상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0원 빼기 1,000원,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은 부가가치세를 1,000원에 10% 100원을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 부가가치세는 결국에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도매상이 세금을 부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저부터도 뭐 제가 만약에 과세 사업자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세금 내는 기분이죠. 내가 진짜 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겁니다. 도매상 사장님이 도매상 회사에서 그걸 소비했다면 도매상이 부담한 거 맞아요. 납부도 도매상이 했고 부담도 도매상 사업자가 부담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제품을 소비한 게 아니라 소매상한테 또 팔았죠. 팔면서 세금 받았잖아요. 3,000원에 팔면서 300원의 세금을 받습니다. 300원의 세금을 2,000원에 팔면서 200원 받죠. 예. 200원을 받죠. 그러면 200원 세금 받았고 생산자 공장에다가 내가 도매상이 100원 부담한 거 그거 빼가지고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뭘 알았느냐? 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더라 이거예요. 간접세다. 소비에서 부과하는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전 단계 세금을 공제를 받더라.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 없더라는 겁니다. 전 단계 세액 공제. 예. 자기가 그러면 납부한 건 뭐죠? 납부한 것은 더 받은 거를 내는 거예요. 다음 소비자한테 더 받았잖아요. 도매상 입장에서는 소매상이 소비자야. 거기서 2,000원에 팔면서 200원을 받았죠. 200원을 받은 것이 뭐예요?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200원을 청구할 때 세금 계산서에다가 공급가액 2,000원, 세액 200원 이렇게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 세금 200원이라는 것은 사업자께 아니라는 뜻이죠. 예. 거래 징수를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거래 징수를 사업자가 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그게 정해놨기 때문에 공급가액 2,000원, 세액 200원, 이 세액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그 세금을 수익으로 안 잡아요. 안 잡고 부가세 예수금, 우리 부채 배울 때 제가 부가세 예수금 살짝 얘기했죠. 예. 세금은 매출액이라는 수익으로 안 잡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부채로 잡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걸 납부하면서 그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여러분이 앞 시간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까지 말씀드렸어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말은 생산만 국내에서 하고 소비를 국내에서 하지 않았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만약에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비를 미국에서 해요. 그럼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에서도 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제품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소비세 내고 한국에서 또 소비세 내고. 예.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래서 세금을 한 군데서만 소비하는 데서만 부과하자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소비지구 과세 원칙 제도. 우리나라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그 친숙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이 전산회계나 이런 그 뭐 세무회계 이렇게 회계 관련해서 나중에 세법으로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접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가 가장 할 일이 많아요. 왜? 1년에 4번씩 신고 납부해야 돼요. 1년에 4번씩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세는 매월 한 번씩 하겠지만 그걸 빼고서는 그렇죠. 법인세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 근데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법인의 경우는 4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마 앞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세금에 대해서 좀 한번 그 여러 가지로 그 분류를 하는 분류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우니까 한번 세금을 한번 구분해 보자. 재밌어요. 이런 걸 알고 계십니다. 네. 뭐 글씨가 좀 많은데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자, 과세 대상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해봤습니다. 과세 대상. 어느 대상에서 과세하느냐, 무엇 대상으로.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과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소득은 뭐예요? 벌어들이는 거. 벌어들이는 거. 소비는 뭐예요? 쓰는 거. 예.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또 소비하는 거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산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두 번째에 있는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그 중에서 소비세. 근데 소비세는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바로 일반 소비세예요. 부가가치세가 바로 일반 소비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모든 과세제어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10%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있고요. 개별 소비세를 보게 되면은 보석이라든가 모피라든가 자동차, 휘발유, 뭐 경유, 또 경마장, 뭐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이런 사업을 하는 또 사업이 아니라 소비, 이러한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개별 소비세죠. 뭐 저기 자동차가 있습니다만은 자동차에서 개별 소비세 부과 안 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승용차까지만 개별 소비세가 붙고요.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이런 거에는 개별 소비세는 없죠. 자, 그래서 소비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아니지만 소득에 관한 거 한번 볼까요? 소득에는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 사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개인 사업자도. 그래서 소득세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자 소득, 또 뭐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 소득, 또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일을 하면 근로소득, 또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소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나이가 돼서 연금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되면 연금 소득, 그리고 나머지 기타 소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주 이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복권 해가지고 돈 당첨되는 거, 경마장 가서 뭐 당첨되는 거, 카지노장 가서 당첨되는 거, 네, 어디 가서 무슨 대회에 나갔더니 상금을 받았어요. 이런 거 다 기타 소득이에요.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예,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회계를 배우는데 법인 사업자의 회계를 배우는 거죠. FAT 1급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회계가 법인세하고 똑같진 않지만 법인세를 염두하고 회계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는 법인세법에 맞추어서 법인세를 다시 조정을 해요. 우리가 일단 결산하면은 법인세 차감전 당기 순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일단 회계 결산에 따른 법인세를 일단 계산을 하고 1월과 2월 사이에 그걸 조정을 합니다. 예, 조정을 해서 3월에 확정된 법인세를 납부를 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 재산에 관련된 세금을 볼까요? 우리가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죠. 또 등록할 때 등록세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냅니다. 또 살아있을 때 주는 건 증여죠.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준다 그러면 증여세. 그래서 취득 단계에 이런 세금들이 붙어요. 취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이 내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 등이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또 세금을 내죠.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재산도 있죠.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취득한 거예요. 이미 취득할 때 세금 내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만 증여하는 게 아니죠. 형제간에도 증여할 수 있어요. 또 나중에 상속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도 세금이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또 세금은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세금은 과세기관이 어디냐? 과세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세금을 구분해요. 국세, 지방세, 관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앞 시간에서 끝날 무렵에 여러분에게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을까, 그 기억이 좀 나네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국가가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어디다 하냐면 이천에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국세청 또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국세이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하죠. 경기도, 이천시 이렇게.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요. 지방세는 이제 소득세 안에도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고, 법인세에도 지방도 법인세, 아니면 이제 우리 개인에게 지방세는 대표적인 게 저 위에 있었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게 상속세, 이게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중에 양도소득세도 양도소득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지방세, 시와 도, 가장 이제 우리 개인에게는 이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아마 여러분이 시에서 고지가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는 세관장이 세관에서 과세를 하는데 수입할 때
개인도 수입을 하면 세관에서 관세를 과세하죠. 세관에서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과세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국세, 지방세, 관세로 하는데 나누어지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국세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세자가 납부하면서 납부 의무자가 담세자다. 납부도 하고 내가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하면은 직접세. 그게 직접세예요. 담세자가 납세 의무자인 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그 개인별로 과세되는 뭐 자동차세, 재산세가 바로 여기 직접세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직접세. 간접세는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예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이고 담세자는 소비자인 것이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간접세가. 부가가치세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간접세이죠.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술을 마시면 술에 그 주세가 들어있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세가 술값에 거의 따블입니다. 그러니까 주세를 빼버리면 술값이 한 반이면 사 먹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주세가 과세가 굉장히 세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담배에도 그 담배세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접세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세금 낸 적은 없어. 담배 생산하는 곳에서 세금을 붙여서 매가를 결정해 가지고 출고에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간접세이고 국세이고 우리 소비에 관한 세금이면서 일반 소비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세금제도 하나가 무슨 세목이 하나 딱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 세금이 소득에 대한 건가, 소비에 대한 건가, 재산에 대한 건가. 그리고 그것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관세인가. 또 그것이 직접세인가, 간접세인가.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세금이 이렇게 자꾸 나눠보면 이게 정리가 잘 돼요. 네,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우리 또 세금을 한번 그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납세 의무자를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밴드에서 우리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시간을 구분했었죠. 우리 오프라인 수업도 그렇게 그냥 할까요? 그게 편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10시 한 10분쯤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시 10분쯤에 우리 휴식하도록 하겠는데 납세 의무자까지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 사업자다 하는 겁니다. 사업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왜? 수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납세 의무자는 국내 거래만 생각을 한 거예요. 국내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만. 그런데 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가 누가 되냐면 외국 회사가 사업자가 돼요. 외국 회사. 그 외국 회사에게 원천 거래 징수하라고 우리나라 국가가 명령할 수 있나요? 안 듣죠? 외국 회사가 왜 한국 세금을 왜 걷어주겠습니까? 거절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입했을 때는 수입하는 자가 세금 좀 내라. 수입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수입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업자가 수입하면 사업자가 되고 개인이 직접 수입하면 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무조건 사업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다 하는 것은 국내 거래를 가지고 하는 얘기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 안에는 사업자와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사업자는 이 세무서에 납부를 하지만 수입하는 자는 누가 징수를 하냐면 세관장이 징수를 합니다. 세관장.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관세는 아닌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도 이게 예외적으로 좀 있어요.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갖춰줘야 사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자, 첫째는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공급한다는 건 뭐예요? 파는 거. 용역은 제공하는 거. 재화라는 것은 이제 뭐 이런 컴퓨터, 공기청정기, 이런 전자제품, 뭐 생활용품 이런 게 재화이고, 용역이다 하는 건 서비스죠. 청소 용역, 경비 용역, 무슨 장부 기장 용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리 목적의 여부는 불문이에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를 얘기하는 이 사업자에서 영리 목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불문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그래서 그 사업자가 국가다 말이에요. 국가? 그 국가를 우리가 사업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국가라 하더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비영리법인 하면 뭐 학교라든가 비영리 단체들 많이 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예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 목적은 불문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사업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업자는. 무슨 얘기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업의 형태를 갖춘다는 건 뭐냐? 사업장이 뭔가 있어야 돼요.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사업장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의 형태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공급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계속 반복적이 아닌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지금 취소가 돼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큰 행사 같은 거, 우리 이천시에서도 도자기 축제 같은 거 또는 쌀 축제 같은 거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런 행사할 때 보면은 평소에는 사업자가 아닌데 거기 행사장에서 뭔가 과세 재화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쌀로 무슨 쌀 과자 같은 걸 만들어서 팔고, 쌀은 면세지만 쌀 과자를 만들면 그게 과세예요. 근데 쌀 과자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창전동 부녀회에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창전동 부녀회는 영리 목적하는 곳은 아닙니다. 불문이니까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전동 부녀회가 그 쌀 과자 만드는 것을 계속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제공하느냐? 그게 아니죠. 지역의 행사니까 이벤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사업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부합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고 영리 목적은 관계없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어떤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이 맞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사업의 요건까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고요.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